식생활과 식재료에 대한 정보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조리 도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여태까지는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더워지고 솔직히 이제 여름이죠 뭐. 그렇죠. 이제 뭐 하지 다가오고 땀이 뭐 줄줄 나는데요. 그렇죠. 너무너무 덥잖아요. 근데 여름철 하면은 사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식중독이라든지 여름철에 왜 이렇게 뭔가 음식 때문에 이런 게 많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리도구 관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하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그냥 먹는 게 관한데.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챙겨 들어 두셔야지 될 만한. 네, 그냥 한 번씩 들어 두시고 그리고 듣다가 집에 지금 도마 상태가 어떻지? 약간 칼을 어디다 꽂아놨을까? 요것만 그냥 잠깐 점검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도마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많은 도구 중에서 특히 떠오르는 게 도마네요. 옛날에 이런 우리 집은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도마를 자꾸 햇빛에 갖다 말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소독한다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도마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마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햇볕에 갖다 말리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햇볕에 갖다 말리는 건 또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도마 자체가 틀어짐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나무잖아요. 짜게 지던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말리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르게 돼야 되는데 백화점에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푸드코트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그 가게들이 다 이렇게 위생 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데 무조건 도마 살균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법적인 제재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살균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냥 길에 있는 로드샵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들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다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고 한 가게들이 사실 오래 가죠. 그렇죠. 근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화점의 브랜드 이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도마 살균기를 다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살균기가 칼도 살균하고 도마도 살균하고 다 이렇게 살균기가 있으면 되게 좋지만 모든 가정이나 모든 매장이 다 살균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도마를 왜 살균을 해야 되냐. 이게 음식물에 묻어있는 거 혹은 뭐 우리 인간들도 그냥 걸어다니는 미생물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손에도 묻어있고. 그렇죠. 뭐.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있고. 근데 이 나쁜 세균이 잘못해서 이제 확 생산이 많이 되다 보면은 병이 생기는 거니까 이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딱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네, 그래서 진짜 제일 큰일이네요. 중요한 거는 도마가 만약에 오래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교체를 하시는 건데 오래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교체 시기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 하면은 도마 위에 칼자국이 얼마나 나 있는지를 보세요. 도마를 좀 나 있죠. 많이 나 있죠. 많이 나 있으면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무 도마를 오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짜게 질 때까지 사용하는 게 오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칼집이 많이 나 있으면 많이 나 있을수록 그 미세한 틈새 사이로 무조건 미생물들이 계속 번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틈새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도마를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근데 그거를 매번 칼 한 번 썰고 도마를 새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닦고 말리고 쓰다가 이걸 사포질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사포질 생각도 못 해본 거네요. 그 미세한 칼집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멍을 이렇게 없애서 밀어서 없애고 그 상태에서 다시 쇠도마처럼 오일을 바르고 또 한번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닦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해서 말린 다음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도마 관리예요. 나무 도마는 그렇군요. 그쵸? 사포질을 해서 그 표면을 좀 더 매끄럽게 만들고 다시 그렇게 해서 썰어. 그쵸? 근데 참 우리 음식이 보면은 김치도 썰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생선도 다룰 때 저희가 도마가 뭐 몇 개가 막 많은 게 아니니까 하다 보면 그게 다 그 안으로 좀 스며들고 어떻게 이거 벨 때 골치 아파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그냥 잘 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잘 씻으면 됩니다. 네, 뜨거운 물에 잘 씻으면 되지만 도마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용, 생선용, 채소용
요 세 가지는 도마를 다르게 써라가 따로. 원래는 권장 사항이에요. 집에서 사실 얼마나 자주 요리를 하신다고 고기용, 채소용, 뭐 생선용을 다 따로따로 도마를 가지고 둘 때도 있겠어요. 없어요. 둘 때도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 하나를 가지고 계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마는 하나를 썰자마자 그때그때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김치를 만약에 썰었어요. 썬 다음에 그때그때 닦으시는데 김치 썬 다음에도 이제 홈이 파이거나 뭐 물이 남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마의 뒷면이라든지 다른 면을 이용해서 다른 재료를 썰으셔야 되고 칼 반드시 닦으셔야 되고 그 칼을 닦을 때도 뜨거운 물로 비누칠을 해서 그렇죠. 닦으신 다음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재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기까지? 네, 물기까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짧은 순간 사이에도 미생물은 계속 번식을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네, 물기가 있으면 더 빠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밥하는데 2시간 걸리겠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손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방에서 누군가가. 그분들은 이렇게 그냥 다 치워가면서 그때그때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걸 관리를 조금 더 잘하실 수 있게 유리하게 타고나신 거고. 그러면 네. 아예 지금 나무가 좀 번거로우니까 재질을 좀 다른 걸 써볼까요? 플라스틱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나무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더 흔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제일 관리가 쉬운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플라스틱 도마라든지 우레탄이라든지 뭐 유리 도마라든지 유리 도마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게 더 쉽지 않냐 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플라스틱이나 뭐 우레탄이나 다른 약간 뭐 레진 도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다양하죠. 이거는 홈이 파이면은 사포질도 불가능하고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칼자국이 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제일 세균의 위험성이 크고 스테인레스 같이 세균 저항력이 있는 이런 물질을 쓰지 않는 다음에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도마들도 요새 많이 쓰시거든요. 이건 깨지지 않는 이상 쓰는군요.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홈이 파여서 세균을 증식할 일이 없잖아요. 설거지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나무도마라든지 다른 재질의 도마들 모두 다 흠집이 나면 교체를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큰일 났네. 그러면 도마 지금 되게 마음속에 많이 짐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도마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가운데만 갈색인데 이거 교체하셔야 됩니다. 100%. 네. 그러면 칼 얘기 좀 해보죠. 칼도 소독해야 돼요? 칼 당연히 소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칼은 요새 무슨 뭐 원적외선 소독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요 그때그때 닦고 물기만 제거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칼날 자체가 철 아니면 뭐 굉장히 뭐 세균에 강한 그런 연마되어 있는 쇠 재질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칼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칼을 어디다가 넣어놓으셨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서랍에다가 겹쳐놓거나 눕혀서 아니면 꽂아놨죠. 세로로 꽂아놓는 집이 있거나 근데 그 집이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대부분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칼집들이 나무 블럭, 우드 블럭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안쪽에 보면 막혀 있잖아요. 숨통이 없어요. 근데 조금의 물이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나무에서 미생물이 증식을 해버리면은 이 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려요. 수박이나 멜론이나 이런 것들 껍질이 닿은 상태에서 칼로 한번 썰잖아요. 그때마다 한번 칼이 들어갈 때마다 칼을 씻으셔야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 껍질에 있는 미생물들이 칼에 닿아 있잖아요. 이게 안에 있는 살까지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일 이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를 그걸 또 물기가 있는 채로 그냥 집에 꽂아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면은 이 미생물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붙어 있다가 계속 칼에서 다른 음식으로 전이가 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식중독이 걸리는 거다.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도 관리는 사실 그때그때 닦으시니까 문제 없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칼집에 된다. 넣어서 보관을 하라. 칼끼리 서로 닿지 않게 보관하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자나 다른 도구들도 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떤 게 안전한가요? 좀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테인레스가 제일 권장할 수 있는 재질이에요. 재질로 따지자면 요즘엔 나무도 있고 너무 많죠. 실리콘도 있고 뭐 플라스틱
그런 것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네. 도자기 사실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도자기. 우리가 그릇 닦아서 먹는 것처럼 하지만 깨지지만 않으면 이제 이거는 그렇죠.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맞아요. 거니까. 그리고 세균 증식에 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처음에 도마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상처라든지 색깔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면 그 즉시 교체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나무가 사실은 씻다 보면 이제 주걱에 눌러붙어가지고 빡빡 문지르다 보면 그 깎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로 다 작은 아이들이 살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그래야지 조금 갑자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뭐 네. 이렇게 되면 뭐 살 수 없지 않냐. 사람이 저항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다 사람 나름이고요. 조심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요리를 할 때 사실 냄비 재질, 프라이팬 재질 이것도 사실은 참 영향이 크잖아요. 지금 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프론 코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세라믹 코팅팬도 있고. 근데 일단 코팅팬하고 코팅 아닌 팬만 나눠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코팅을 했다는 거는 조리를 할 때 조금 용이하게 들러붙지 않게 기름 맞아요. 같은 게 없어도 하기 위해서 하나 뭔가 막을 씌워놓은 거죠. 근데 그 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겹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다른 겹들도 있고 다른 물질들도 있어요. 프라이팬 자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안에 알루미늄도 있고 뭐 다른 재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코팅이 벗겨졌다. 만약에 육안으로 그게 보인다. 네, 그 음식이 바로 교체하셔야 돼요. 이것도 교체. 음식이 들러붙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한 줄만 찍 가 있는데 이거 칼로 잘못 구워서 그랬으면은 교체요? 그 안에서 다른 물질이 배어 나와서 음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교체 대상이에요. 네.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교체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넌스틱 팬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복불복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하지만 뭐 살짝이라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스 그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살금살금 다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나 음식을 스테인리스 팬이 제일 편하지만 그것도 다루기가 참 쉽지는 네, 않아요. 요리가 잘 안 됩니다. 발로 들러붙으니까. 이건 어떻게 다뤄야 돼요, 스테인리스? 예열을 항상 하셔야 돼요. 미리. 네, 조리하시기 전에 예열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들러붙지 않게 하는 기름을 그러니까 미리 좀 입혀놔야 되나요? 기름을? 미리 입혀놓는 것도 아주 좋고요. 입혀놓는 기름을 일반적으로 그냥 포도씨유나 뭐 그냥 식용유 쓰지 마시고 참기름, 들기름 섞은 거를 살짝 같이 둘러요. 둘러서. 네, 그렇게 해서 싹 입혀놓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열이 되면 연기가 슉 나거든요. 그때 음식물을 투하하면 들 들러붙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시간이 또 다 끝났어요. 네. 오늘 조리도구 많이 교체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